나도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범죄를 보아왔는데요. 악질 범죄가 아닌 경우를 못 봤어요. 다 악질 범죄죠. 다 악질 범죄. 다 악질 범죄예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큰 범죄까지 피해자들한테는 모든 게 다 악질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보이스피싱 관련된 범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그러면 이미 너무나 많은 이미 홍보도 되고 있고 많은 방송에서도 조심하십시오라고 영화도 하고 엄청 나오고. 네.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피해 금액이 밝혀진 것만 2조 7천억이에요. 2조요? 네, 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5년간 2조. 2020년 한 해만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힌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확인된 것만. 기업이네요, 기업.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피해 금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턴 매년 최대 기록을 쓰더니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메신저 피싱까지 더해서 4만 4천여 건. 하루 121명, 12분마다 한 명이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 SNS들의 메신저가 막 시작될 때 새벽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한 30만 원 정도만 급하게 빌려달라.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니는 학교 동창이었었는데 저는 현직에 있으니까 야 내가 현직에 있는 경찰관이 무슨 30만 원이 새벽에 갑자기 어딨냐라고 답변을 제가 보냈어요. 누르는 순간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놈을 체포해야 되겠다. 감히 나를? 이놈, 모르는 번호로 온 거예요? 아니, 아니요 계정 메신저로 온 거죠. 그게 해킹이 됐던. 해킹이 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범죄자들이 오랫동안 쓰지 않는 사람 것을 찾아요. 아. 그래서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내 걸로 전송이 됐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의 거예요. 안 쓰니까 모르는 거죠. 잘 안 쓰니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누구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보내주는 이런 피해액이 7천억이라면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회가 지금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 막 선거가 끝나서 막 어수선하잖아요. 피싱 범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사 진영인데 귀하의 통장과 전화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로 시작하는.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으로 소개하고 피해자들의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줬습니다. 어떤 수사기관도 전화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사기관도 전화 끊지 마세요라는 소리 들으면 그 순간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알려줘. 요즘 진화한 거는 그 영상통화합니다. 영상통화 그럼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보이는데 검사실을 만들어놨어요. 무대 세트장이에요. 무대 드라마 세트장처럼. 진짜 제가 가봤던 검사실이에요. 이제는 이 범죄자들이 잡혀갔을 때 본 장면을 만들어. 자기 취조 받으면서 기억을 다. 가장 잘 만든 경험이 녹아있는 장소네요. 그렇죠. 다 경험이 있는 거지. 아 저렇게 해놓으면 검사실이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치밀해졌어요. 아 근데 이게 속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안 속을 수가 있겠나 싶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택배 사칭 같은 거야 많이 우리가 봤죠. 택배가 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뭐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네. 전 시킨 적도 없는데 설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레죠. 예, 네. 택배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대요. 그래서 응. 보낸 게 없는데 뭐가 오지? 맞아요. 누를 뻔했다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신종수법은 대포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에 박스를 그냥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택배 박스가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 아니세요? 그러면 아닌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권일용입니다. 전화번호는요?
거기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내가 개인정보를 계속 불러주고 있어요. 별별 아이디어를 다 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웹페이지 같은 거 이제 접속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염시키는 메신저로 날라오는 이것을 누르는 순간에 그렇죠. 이 전화기는 이미 범인의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링크 누르는 순간. 네, 누르는 순간부터 모든 컨트롤을 범인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차 싶어서 112에 전화를 걸면 범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렀다라고 실수를 했다고 하면 그 전화기를 끄거나 놓고 다른 사람 걸 써야 됩니다. 신고를 할 때도 다른 사람 걸 써야 되지. 나도 모르게 실수했구나라고 112에 걸면 그 경찰이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분명히 내 손으로 112를 눌렀기 때문에. 근데 그 경찰은 범인입니다. 은행 직원이라며 이 씨에게 접근했던 남성이 보낸 대출 상품 링크를 클릭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자동으로 깔렸습니다. 이 씨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순간 이 씨가 거는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채 받았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아니죠. 확인해 보십시오. 금감원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다만 확인을 해서 맞다고 하면은 공공기관의 담당자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하셔야 하십니다. 보이스피싱이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정말 범죄 단체예요. 그냥 단체. 그 운영 장소가 주로 뭐 중국, 베트남, 뭐 태국 이렇게 그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전체 범죄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총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책 밑으로 수직적인 이런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겁니다. 직접 통화하는 콜센터가 있고요. 통장 모집책, 이제 범행에 쓰일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돈이 들어오면 이제 인출하는 인출책. 그렇게 해서 수거한 돈을 환전해서 또 외국에 있는 총책한테 보내는 환전책. 정말 점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조직으로 돼 있구나. 근데 저는 그 수사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인출책에 고등학교 학생들 고액의 알바를 제안을 해서 그 돈을 찾아서 어디 좀 옮겨줘라고 하는 심부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건돼서 전과자가 되는 게 지금 되게 많다는 거예요. 경찰학 연구 2021년에 발표된 자료인데 그 10대, 20대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고 해요. 용돈을 구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일주일 동안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고 일당 50만 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등교도 하지 않고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한 남성이 전화기를 든 채 아파트 다용도실에 들어오더니 세탁기 안에서 봉지에 든 현금 5천만 원을 꺼냅니다. 지난 1월 강원 춘천에서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모습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엄벌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뭐 10대나 뭐 20대 초반에 좀 사회생활 경력이 없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흔적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본인의 무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 아예 수사 단계에서 초기부터 구속 수사해요. 구속을 해야지 그 윗선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는 거예요. 훈방을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전문분들 훈방을 못 해요. 이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공범이에요. 공범에 들어가. 무조건 공범이에요. 통장을 빌려주거나 인출해서 옮겨주는 건 무조건 공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 카드로 돈 좀 인출해 주어라는 부탁은 절대 들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너 5만 원 줄게. 뭐 이런 거. 그러면 혹시 그죠 해외에 있다는 윗선들이 이렇게 좀 잡힌 속 시원한 이런 사례들은 물론 있죠.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네.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아니,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은 어떻게 검거가 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네.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이 있는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세상에.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진짜.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럼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베풀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그래서 체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그 범죄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야 이거 그것도 좀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의 얘기가 그분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차하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쓸범잡에서 얘기했듯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이지. 그렇죠.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책임이죠. 그렇지.